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흡기 장치 전자제어 시스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흡기 시스템을 살펴보게 되면 흡기 시스템의 구성은 에어 클리너, 공기량 계측기, 스로틀 바디, 서지 탱크, 각 실린더, 뭐 이렇게 ISC, ISA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여기서 보게 되면 공기는 에어 클리너를 통해서 공기량 계측기를 지나게 되고 공기량 계측기 지나면 스로틀 바디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스로틀 바디에는 보면 ISC 또는 ISA라 해서 공회전 조절 장치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스로틀 바디를 지난 다음에 서지 탱크, 서지 탱크는 그 매니폴드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고 공기는 매니폴드를 통해서 각 실린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 유량계가 있고요. 여기 스로틀 있고 그 ISA 스로틀 공회전 조절 밸브가 여기 옆에 있죠. 그리고 이 매니폴드 통해서 연료가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흡기 장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맵스 또는 맵 센서라고 얘기하는데 매니폴드 앱솔루트 프레셔 센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기의 유량 센서에는 뭐 핫필름 타입 센서 또 그 칼만 보테스 타입 센서 맵 센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맵 센서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가 실습하는 장치에서도 맵 센서가 적용되고 있어서 맵 센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 센서는 그 서지 탱크에 장착되어 있고요. 서지 탱크라는 게 뭐죠? 여기가 이제 흡기 매니폴드고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여기를 서지 탱크라고 하죠. 서지 탱크는 공기가 일로 들어와서 각 실린더로 일정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를 이렇게 모아놓는 탱크죠. 그래서 각 실린더별로 일정한 균등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분배를 해주고 또 이 밸브가 여닫히는 것에 대한 맥동 현상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서지 탱크가 합니다. 이게 이제 서지 탱크죠. 그렇죠? 서지 탱크에 주로 이제 맵 센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흡기관 내 압력을 계측해서 흡입 공기량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간접 계측 방식이다 그랬어요. 뭐 간접 계측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보통 연료 그 공기가 들어오는 양을 직접 계측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뭘 측정하는 거예요? 압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압력을 측정해서 이것을 그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압력을 알게 되면 압력과 그 속도는 그 일정한 관계를 가진 베르누이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구하고 속도를 구한 다음에 이 들어오는 그 입구의 면적을 곱하게 되면 들어오는 단위 시간당 유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가지고 우리가 유량을 구한다. 그래서 간접 계측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는 속도, 밀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맵 센서는 그 앞전 소자를 이용해서 압력을 측정합니다. 이 안에 이제 앞전 소자, 피에조 일렉트릭 센서, 이 피에조 일렉트릭 타입의 센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전 소자는 압력을 받게 되면 그 미세한 전기를 발생시켜요. 반도체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피에조 일렉트릭 센서, 피에조 일렉트릭 엘레멘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에조 앞전 소자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맵 센서는 흡기관 내 압력을 측정해서 출력 신호를 ECM으로 전달하고 ECM은 이 신호를 이용해서 흡입 공기량을 산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스로틀이 닫히면 매니폴드의 부압이 증가하고 출력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스로틀이 닫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니폴드는 피스톤이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압력이 떨어지죠. 이 부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압력인데 마이너스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대기압이에요. 대기압보다 높으면 플러스 압력, 대기압보다 낮으면 마이너스 압력. 부압이라는 마이너스 압력인데 대기압보다 스로틀이 닫히면 매니폴드의 부압, 마이너스 압력이 더 증가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출력값은 떨어지고 스로틀이 열리면 공기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기압 정도로 압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압력이 증가되고 맵 센서의 출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출력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맵 센서 모습이고요. 보통 이제 그 이렇게 출력 전압과 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킬로파스칼로 되어 있는데 101.32 킬로파스칼이 1기압이에요. 1기압 100 킬로파스칼이 그래서 1기압보다 낮을 때 이때 이제 20 이건 이제 부압이죠. 이때보다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kPa 정도 되면 약 0.789V. 그 다음에 1기압일 때는 약 4V, 4V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압력이 증가될수록 이렇게 맥값은 쭉 증가됩니다. 출력값은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뭘로 측정한다고요? 피에조 일렉트릭 센서로. 자, 단품을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맵 센서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공회전 상태의 값과 그 다음에 점화 스위치 on일 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그때 비교해 보면 되는데 우리 시동을 걸 필요는 없고요. 키만 먼저 점화 스위치 on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맵 센서가 일을 합니다. 전기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점화 스위치만 on 시키면 시동 걸지 않고 점화 스위치를 on 하면 그때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매니폴드 압력은 대기압이겠죠. 대기압. 그렇죠? 피스톤이 자꾸 당기지 않으니까 그때는 대기의 압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력값이 3.9에서 4.1V. 그러니까 정확하게 4V가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약간 변동폭이 있으니까 한 이 정도 나오게 되고 공회전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스로틀이 닫혀 있고 피스톤이 자꾸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마이너스 압력, 부압이 커요. 그래서 그때 출력값은 0.8에서 1.6V 정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로 시동 걸지 않고 점화 스위치 on에서 값을 재보고 시동 걸고 공회전에서 재보고 값이 이와 비슷하게 나오면 맵 센서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IATS는 인테이크 에어 템퍼레처 센서, 즉 흡입 공기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이 맵 센서에 같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흡기 온도 센서는 맵 센서 내부에 장착되어 흡기 온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공기는 온도에 따라 밀도가 변화하며 밀도 변화에 따라 산소량의 차이가 크므로 공기 온도를 측정해서 연료량을 보정해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공기에 똑같은 공기가 아닌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낮아지죠. 밀도가 낮아지면 산소량도 작아져요. 산소량이 작아지면 연료가 분사될 때, 연료가 연소될 때는 그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기량, 부피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 산소가 적어서 그때 연료량을 좀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밀도가 높을 때는 연료량을 좀 더 넣어주고, 그래서 공기 온도를 측정해서 연료 분사량을 보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흡기 온도 센서. 흡기 온도 센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감소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저항이 증가하는 부특성 온도 개수를 갖는다. 부특성 온도 개수. 부특성이라는 마이너스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돼요. 저항이 증가되는데 이 자동차에 쓰는 온도 센서들, 공기 온도 센서, 뭐 냉각수 온도 센서, 뭐 에어컨 온도 센서 이런 것들은 다 부특성. 자동차에 쓰는 모든 온도 센서는 모두 다 부특성 온도 센서입니다. 그걸 우리 영어로는 NTC, 네거티브 템퍼레이처 코에피션트를 갖는 센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처럼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출력값이 저항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 보다시피 온도가 마이너스 40도일 때는 저항이 이렇게 40kg, 40에서 48kg, 킬로옴 단위입니다. 돼 있다가 온도가 쭉 올라가면 이렇게 저항값이 떨어지죠. 그죠? 저항값으로 그래서 NTC 특성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변 흡기 다기관. 우리가 흡기 장치 중에 이제 요새 보면 뭐 차 뒤에 VIS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차가 있죠. 이 VIS라는 게 뭐냐면 베어리어블 인테이크 시스템, 즉 가변 흡기 다기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흡기 매니폴드가 이렇게 저속 구간일 때는 이 흡기 다기관을 이쪽 밸브를 이쪽을 열어줘요. 열어주게 되면 공기가 이쪽을 닫아주게 되면 이쪽에 이제 다른 걸 직접 가는 통로를 막아주게 되면 공기가 이렇게 삥 도는 거예요. 삥 돌고 돌아서 밸브가 길어지는 거죠. 흡기 매니폴드가 길어지는 거예요. 흡기 매니폴드가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밸브를 열어주게 되면 공기가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고속 시에는 길이가 짧아지게끔 해주는 역할.
해주는 거죠. 그래서 흡기 매니폴드의 길이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자, 흡기 다이간의 길이를 조정해서 실린더의 흡입 공기 충진율을 향상시켜 주는 장치. 자, 흡기 다이간의 길이를 조정해서 실린더의 흡입 공기 충진율을 향상시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공기도 이제 그 굉장히 가벼운 것 같지만 공기도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공기도 그 관성력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속 구간에서는 공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공기가 충분히 실린더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공기의 관성을 이용해서 공기가 오랫동안 쭉 밀어주게 되면 이 흡기관의 길이를 길게 해주면 관성에 의해서 공기가 더 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속 시에는 흡기 다이간의 길이를 길게 조정하고 고속 시에는 흡기 다이간의 길이를 짧게. 왜 짧게 해주느냐? 고속 시에는 길게 해주면요. 고속 시에는 공기가 잘 들어가거든요. 그죠? 공기가 잘 들어가는데 길게 해주면 오히려 이 흡기 매니폴드가 저항이 걸리는 거예요. 저항이. 그래서 길이를 짧게 해주는 게 더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속 시에는 관성 효과를 보기 위해서 흡기 다이간의 길이를 길게 해주고 고속 시에는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흡기 다이간의 길이를 짧게, 그런 것들이 바로 가변 흡기 시스템이다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밸브가 있어서 밸브를 열었는데 그 밸브를 열는 방법은 DC 모터 또는 서지 탱크의 진공 압력을 이용해서 밸브를 여닫고 한다. 그래서 그 저속일 때는 닫고 로터리 밸브를 닫고 고속일 때는 로터리 밸브를 열고 이렇게 해서 흡기 다이간의 길이를 조정해 주는 장치. 그게 이제 VIS죠. 그래서 공기를 많이 들어가게. 공기를 왜 많이 들어가게 해줘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엔진의 출력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자, 흡기 다이간을 쓰게 되면 어떤 특성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흡기 다이간, 여기 이제 가변 흡기 다이간인데 일반 매니폴드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이 안에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밸브를 작동시키는 시스템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모터 또는 서지 탱크의 압력으로 밸브를 작동시켜서 매니폴드의 길이를 바꿔주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RPM이고 엔진 회전수, 여기 이제 그 토크 값이네. 토크 값인데 롱 매니폴드일 때, 저속일 때 보면 롱 매니폴드일 때가 저속 구간이 좋죠, 그죠? 고속 구간은 안 좋고, 그 다음에 숏 매니폴드일 때는 저속 구간이 안 좋고 고속 구간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속에서는 롱 매니폴드를 쓰고 고속에서는 숏 매니폴드 쓰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출력이 이렇게 좋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속에서는 길게, 고속에서는 짧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TPS, 스로틀 포지션 센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는 스로틀 바디에 장착되어 있고 스로틀 밸브의 궤도량을 측정해서 ECM에 전달합니다. 이 스로틀 밸브가 얼마큼 열렸는지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감지하는 거죠. 스로틀 회전량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가변 저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변 저항. 우리 라디오 볼륨처럼 라디오 볼륨을 이렇게 돌리면 소리가 크고 작게 되죠. 그게 이제 가변 저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로틀 회전량을 이 안에 가변 저항이 받아서 그 출력 값을 ECM에다 알려주는 거죠. 이 스로틀 포인트 센서는 우리 자동차에서 그 운전자의 의지를 ECM에게 알려주는 가장 훌륭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로틀이 많이 열리게 되면 스로틀이 싹 열리기 시작하면 운전자가 출발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스로틀이 많이 열리게 되면 이 사람이 고속으로 달리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차가 RPM이 높은데 악셀 페달을 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로틀이 탁 닫히죠. 닫히게 되면 RPM은 높지만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TPS는 운전자의 의지를 ECM에게 알려주는 아주 좋은 센서입니다. 자, TPS는 이렇게 가속 시에는 스로틀이 많이 열리며 출력 전압이 증가한다. 이 가변 저항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기준 입력 전압이 5V예요. 5V고 이게 출력 신호인데 이게 이제 가변 저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제 값을 이만큼에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출력값이 작아지고 이게 쭉 내려오게 되면 출력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회전하면서 출력값을 보여주는데 스로틀이 많이 열리면 출력값이 증가하는데 약 5V 정도 나옵니다. 출력값은 공회전 시에는 약 0.5V, 공회전 시 악셀 페달 밟지 않은 상태에서 0.5V고 최대 개방 시에는 약 5V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료 분사량과 점화 시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그 연료 분사량과 점화 시기 제어에 이 TPS 값이 역할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죠. 스로틀 포인트 센서는 3개의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커넥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커넥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센서 전원이 3번으로 5V가 들어가고 여기 2번이 접지, 1번이 TPS 출력 신호네요. 출력 신호, 그 다음에 2번은 접지, 여기 3번이 입력 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출력을 보려면 1번에서 출력 전원을 볼 수 있겠죠. 공회전 시에는 0.5V, 와이드 오픈 시, 와이드 오픈 시라고 하는 스로틀을 완전히 열었을 때요, 약 4에서 5V. 이 TPS 값을 측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TPS 그 출력 신호 1번에서 우리 멀티미터 가지고 측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동을 걸을 필요 없고요. 키를 아이전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스로틀을 완전히 열면 엔진이 너무 높이 올라와서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니까 시동을 걸지 말고요. 시동은 오프된 상태, 시동 걸지 않고 키만 아이즈 언 상태로 놓는 거예요. 아이즈 언 상태로 놓으면 전기가 다 들어가니까, 스로틀에도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출력을 재보면 0.5V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악셀 페달을 끝까지 밟고 그때 출력 값을 재보면 약 4에서 5V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건 이제 시동 걸고 나서 파형을 잡은 거야. 오실로스코프로. 멀티미터는 이게 아니라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잡으면 TPS가 열릴 때 공기도 많이 들어가니까 맵 센서 값도 이렇게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TPS가 작동될 때 맵도 같이 잘 작동이 되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두 개를 가지고 출력 신호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잘 이해가 안 가면 계속 반복해서 보고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또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